속보가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병 순진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참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변인님, 지금 속보 내용 보면은 글쎄요,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좀 서로 하나씩 양보를 하고 좀 대화를 이끌어가는 물꼬가 트이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 저 해병대원 그 사망 사건 관련된 국정조사는 어쨌든 우리 군인의 순직과 관련된 그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사실은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때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 같은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다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 하면 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열렸던 청문회 여러 번 국민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네. 그 청문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야당 단독으로 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를 한답시고 군인들 불러다 놓고 10분간 퇴장해 있으라 이렇게 망신해 주기도 하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그 망신주기성 정쟁용 청문회를 해왔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에서도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국정조사 특위 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금 원내 전략을 정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걸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강행하겠다, 그리고 감액 예산안을 오늘 강행 처리하겠다, 막 여러 가지 카드를 던지기 때문에 혹시 뭐 연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렇게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 네. 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내용은. 일단 원론적으로는 저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가치 뭐 이야기하시지만 해병대원이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는데 국정조사조차 참여할 수 없다라고 여러 그냥 변명을 늘어놓는다. 국민들이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일단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왔고, 아마 정치적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른바 내전을 겪고 있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점검이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여러 가지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넘어간 기록을 경찰로부터 무리하게 가져오고 이른바 VIP의 격노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건이 이른바 이 은닉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거를 밝히는 절차에 일단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 아마 이런 갈등 국면 속에서 묘한 정치적 파장 또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라고 입장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했고요. 국정조사위원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명단을 통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뭔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정체돼 있던 사안들이 별건으로 하나씩 지금 다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여야의 어떤 물꼬가, 대화의 물꼬가 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예산안과 관련된 협의와 이 국정조사 참여가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네. 설령 그것이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이 국정에 대해서 더 많은 책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겁니다. 가짜 엄마는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엄마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네. 국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당의 주장 중에서 다소 좀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감액 예산안, 야당이 추진하는 감액 예산안은 일단 잠깐의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권력기관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삭감을 하면서도 국회 몫의 특활비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 부분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됩니다. 경찰에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 몫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돈이죠. 특활비, 특경비 195억 원은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을 유지했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당 측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지적 사항들을 포함해서 글쎄요, 여야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삭감된 예산안을 어떻게 중재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해서 가지고 올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